자, 보자. 어제 했던 거. 오늘은 세잔, 그 입체파, 거기도 한번 나가보고. 관련된 문제는 수업 끝나고 찾아가지고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찾아놓은 거. 어, 잠시만요. 아하, 어제 수율이가 뭐 물어봤냐면, 이거는 교과서에 있었던 거 내용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거 뭐 이론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빈칸 넣기. 어, 학교 필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음. 여기 학교 빠졌었나 봐, 얘. 필기가 비어 있어. 아니면 진도를 안 나간 건가, 아직? 여기 있다, 이거. 요거 해달라 그랬어, 어제. 어제 소율이가 해달라 했는데 소율이는 없네, 정작. 자,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보자.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는 춘자의 글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보면. 자, 맹자보다 후대 인물인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 인간의 본성이 곧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었어. 맹자는 욕망을 본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본성은 선한 본성이라 그래서 그 선한 본성이 마음의 뜻에 따라 대체 더 어제부터 왜 그래? 큰 몸에 따라 야 근데 이거 내가 코 푸는 소리가 녹음되겠지? 아 비염 때문에 비음이란다. 비염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순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름은 참 순해 보이는데 예, 사상은 좀 과격.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며 눈과 귀에 감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 무한한 욕망, 끝없는 욕망. 요게 바로 뭐예요? 순자가 바라본 인간의 본성인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 불가피성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욕망은 인간에게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선천적으로 욕망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제거가 아니라 제어입니다. 제어하는 게 필요한데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 제한된 자원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상을 어지럽히게 함으로 왕이 성왕이었죠. 예를 정하여 인간의 자 누가 왕이 예를 정해서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인의예지 맹자는요 예를 인의예지 요 네 개를 최소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인의예지를 다 본성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직접 나와 있진 않지만 얘는 그래서 타고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순자는 인위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죠. 왕이 그걸 정해서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얘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며 수단인 거야.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 사회적 차원에서는 규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자,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 도덕적 판단 뭐 이런 것들로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 선을 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나 선은 지금 보니까
내면적으로 인간이 타고나는 게 아닌 거죠. 개인적인 노력이 예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 나라, 왕이 예를 세워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서 그것으로서 욕망을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돼. 예가 필요하다는 거죠. 플러스 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개인으로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노력, 예와 함께. 그런 얘기고요. 자, 세잔 입체파 그거 주석 교사형 교사형 교과서를 가지고 갑시다. 자, 세잔과 입체파 갑니다. 예술 지문입니다. 말 그대로 설명문이고요. 세잔과 입체파, 인상주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 그것들을 살짝 정리해 놓았던 게 있는데요. 한 요 정도일까? 나중에 자료 보낼게. 근데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요. 그리고 이런 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고 연습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보내드린 자료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아이 다시. 아 그런 거예요. 시점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리 볼까요? 이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정리도 잘해놨다. 뭐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본문을 줄 테니까. 그지?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는데 세잔에 집중해야 되겠죠. 음, 이걸 먼저 볼까? 한번. 자, 인상주의, 모네를 중심으로 설명한 이 글에선 인상주의, 인상입니다, 말 그대로. 순간적인 시각적 인상이 중요해요. 감각에 치중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얘는 세잔의 회화는 지성적인 측면이 플러스 됩니다. 어떤 경관 구조를 드러내려고 했고, 대상이 가진 입체파, 피카소와 같은 음, 조형적 구성의 극대화, 지적 분석과 이것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표현 중심, 감각적인 인상, 시각적인, 감각적인 색채 효과, 빛의 효과. 모네는 뭐 그 점묘법인가 뭐 그런 걸 통해서 빛이 분산되는 광학 원리를 회화에 적용한 사람이었죠. 모형, 조형의 구조, 형태와 색, 뭐 물체 중심. 여기는 화면 구성을 중심. 기하학적 해체, 눈, 코, 입 막 뜯어가지고 한 화면에 옆에서 본 모습, 정면에서 본 모습 이것을 하나에 넣잖아요.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거죠. 여기서는 해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요 관점. 자, 보이는 그대로 외부 자연의 순간적인 모습을 보려고 했다면, 그래서 사유된 시각, 내적 구조, 지성적인 것들, 사유는 지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자, 다시점 얘기했죠. 해체하고 재구성했다고. 그다음 시점 처리, 단일 시점 자연 관찰 중심, 물체 중심의 공간 구성, 원근법을 발표했고, 자, 다중 시점을 사용했고요. 다시점.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원근법 1점. 원근법 하나의 점을 집중해서 멀고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부정됐다. 형태 처리, 윤곽선을 무시하고 형태는 좀 불분명했고 입체감이 약화됐다. 이런 기하학적 구성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견고 안정감, 그렇죠? 여기 이런 것들. 견고한 구조, 같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물체로부터 받는. 물체의 구체적인 형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기하학적 구성. 그런데 그 기하학적 형태마저도 해체하고 그것을 평면적으로 구성해서 형체가 소멸되는, 우리가 알던 형체가 소멸되는 색채 처리, 빛에 따른 색 변화 표현. 왜요? 똑같은 대상도 어느 시간대 무슨 빛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 순간적인 시각적 인상,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그대로의 그 색감을 드러내려고 했었지. 그래서 세자는 명암의 대비로 양감을 표현했다. 이런 계통이에요. 이건 뭐 이걸 외울 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색채 뭐 명암 대비 이런 것들 생각했다면 단조로운 색채를 사용하고 입체파는 색채랑 형태,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다. 조형원리 즉흥적입니다. 지적이에요. 구성, 기하학적 구성, 내적 구조. 자, 용어 비슷하죠, 다들. 자, 합리적, 지적. 얘는 분석적, 구성적. 얘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적이나 분석적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인 것이 더 강화됐다. 자, 공간의 구성을 보시면 물체 중심 꽉 차고 견고하게.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가시점의 공간, 해체와 재구성된 공간으로 드러난다. 대표 작품 모네 인상, 해돋이. 세잔에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문, 생트 빅토르산, 브라카 피카소의 이런 사람들. 의의 인상주의의 전통적인 규칙의 해체가 시작됐고 인상주의가 가졌던 감각적인 한계, 그때그때마다 그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 형태 불분명, 뭐 이체감 약화, 뭐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서 기하학적 구성 이런 것들로 표현하긴 했지만 조형지서를 회복했다. 세잔의 원리를 계승해서 심화하고 추상미술의 토대가 됐다. 여기 인상주의는 눈으로 본 빛의 인상 중심으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세자는 지적 질서와 형태적 견고함, 이성적인 것들을 부여해서 감각과 이성의 규정을 두겠다. 입체파는 그런 세잔의 견해를 이어서 더 극단적으로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세자는 그건 아니에요. 대상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건. 조형 자체를 탐구하는 그걸 보였다. 글을 읽겠습니다. 정리된 건 좀 전에 올린 프린트에 있으니까 글은 그냥 쭉쭉 읽어가보자. 인상주의자들은 인상주의자들은 공부라고 칠까요?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기하학적 원근법,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다. 얘를 중시했어요.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 자, 빛의 변화에 따른 색 변화. 이게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과 같은 말입니다. 이에 따라 윤상주의자들은 윤곽선, 형태, 입체감보다는 아예 부정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색채 효과를 중시했다.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아냈다. 자, 관찰, 순간적인 모습, 현장에서. 왜? 머릿속에 머릿속에 기억한 내용을 그릴 수는 없는 거지. 빛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표현하려고 했으니까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자, 모네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겨 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자는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를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 이게 인상주의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네모로 칠까? 네. 한 명은 모네, 라는 세잔. 대단하죠? 입체파, 인상주의 이렇게 해서 특정 용어로 지칭되는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대해 세잔은 그냥 세잔입니다. 자,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러니까는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 감각세계 자체를 변하지 않는 구조 생각에 감각적 경험과 직접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자, 그걸 뭘로 변고하고 영구적인 모습, 입체적인 구조, 불변하는 동그라미 아니라 네모로 쳐야지. 변고하고 영구적인 모습. 그건 지적 원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한 거예요. 감각적 경험도 함께 결합된 미술. 그림이란 선면색의 구성을 이루는 조형색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자는 모든 자연 속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할까? 구로 환원. 요 환원된 이 구의 모습, 요게 바로 뭐예요?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인 거죠. 라는 유명한 말을 이런 걸 파악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지적 원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 조형 세계. 어. 독특한 공간 구성법 뭐냐? 그의 그린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모는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자, 무겁고 단단하다. 굳이 네모 안 칠게요.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닌 화소 같은 점들이 아닌 넓은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여기 밑줄 쳐 있지만 무겁고 단단, 넓게 바른 색 도면. 요 잘게 쪼갠 색점은 인상주의, 입체적인 형태로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형태. 밑줄을 칠까 여기는? 아까 메모돼 있습니다.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왜곡된 표현.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의 식탁보와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금방 일어서 사과들이 굴러떨어질 것만 같다. 저렇게 놓여 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식탁보 밑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의 원근법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자는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전통적인 종전의 원근법적 그림이죠. 대신 각각의 물체에 충실한 묘사. 여기 뭐라 보다?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기존의 원근법은 뭐다? 우리의 시점과 시선이 중심이었는데 이때 기존의 이 원근법들은 인상주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 지켰다고 했으니까. 전통적인 원근법 얘기하는 겁니다. 세자는 르네상스 이래 400년간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 원근법적 조형 세계. 여기서 그러면 이건 의 의미를 가졌고 얘랑 같은 말이야.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 세계랑 요거랑 또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다른 대상을 통일하여 나타내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세전의 그림이 경과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예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자, 두 가지를 다 중시했다는 겁니다. 즉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진다. 자, 그러면 소묘가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겠고 색채가 당연히 색에 해당되겠죠. 자,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또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이 움츠러드는 것 같이 보인다는 점도 이용하여 양감을 나타냈다. 자, 세제는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그림 속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색 사용법은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토르산 이 그림은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하여 멀리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너무 해석이 과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과 뒤로 들어가는 느낌은 청색, 번갈아 교차해 풍경의 원근 관계를 나타내는 원근법으로 나타낸 게 아닙니다. 색채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또한 색의 띠나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림 속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인데 여기 원근 관계, 풍경의 원근 관계, 이게 거리감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다음 색의 띠나 조각들 반복적으로 교차한 굴곡진 느낌, 이게 굴곡이 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 원뿔 형태로 나타내 색의 조화와 형태의 명확성 이것을 나타냈다. 이 그림은 아직도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 세자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도 주목하고 있다.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자,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 바탕으로 한 형식의 구조, 즉 눈에만 의존하는 감각에만 의존하던 인상주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사유, 지적인 능력이죠. 물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다. 세자는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들의 경영으로 이어진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입체파. 입체파는 생으로 가볼까요? 세잔이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인 원리를 조화시키려 했다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더 강화했다.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해 세잔이 물체 중의 생각을 한층 더 심화한 것이다. 얘네도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많이 집중했다. 그림의 대상을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360도 각도 그 모습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 해체 후 재구성 세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의 시점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에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인간 내면세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대상 물체의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야수파나 이 표현주의가 내면 세계에 관심 보였다. 이체파가 브라크 기타를 치는 여인을 보자. 여기 있습니다. 기하학적 형태들이 겹쳐 있어 복잡하고 기묘해 보인다. 처음 이 그림을 봤던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지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다. 그보다 화면을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 화면 구성 그리고 화면 구성이 중요하다.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타를 치는 연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 기하학적 화면 물체는 해체돼 버리고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견고함마저 사라졌다. 물체의 견고함도 없어요. 물체의 견고함은 세잔의 것.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세잔의 감각적인 사실 묘사의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 요소를 결합하려 했다면 입체파는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 화면 구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피카소의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도 그림 속 인물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 해체되어 마치 기하학적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긴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후 좌우 등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 계속하는 1점 원근법을 부정.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을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실제로 그렇대. 우리 눈은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자,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 공간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내죠. 그래서 입체파는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 공간을 구성했다. 세장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는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런 그림들은 또 대한다면 새로운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후에 나오는 거 자,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상주의자들, 기하학적 원근법, 명암법 필요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 순간순간의 색변화, 그래서 윤곽선 형태 입체감, 이거 보면 다 나올 거야. 그거보다는 색채의 효과, 순간순간의 시각적 인상, 이것을 중시했다. 자, 세자는 모든 물체에게서 대상에서 이걸로 나타내려고 했다. 그래서 자연 속의 대상의 영구적인, 영원히 지속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림이란 선면 색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 형태, 조형, 대상의 영구적인 모습, 입체적인 구조, 조형, 영구. 자, 여기 뭐 있고요.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자, 입체파와 세잔 작품에서 입체파는 비하학적이고 합리적인 미술, 훨씬 더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하고 해체하는 지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형태에 더 집중하는 화면 구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자는 어떻다? 응. 인간 시점 중심이 아닌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 눈이 아니라 사유. 감각을 아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감각적 경험과 함께 사유를 도입시켜서 그 이해한 걸 표현하려고 했다. 나머지 것들은 이거 했나? 반고 이 그림 어떤가? 들어갈걸요? 제희. 야, 끝까지 안 들어오는 다른 애들은. 한번 봅시다. 세장과 함께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이번에.를 대표하는 반 고흐는 자, 세잔도 후기 인상주의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인상주의자들의 영을 받아 타는 듯이 밝은 색채로 세계를 표현했다. 반 고흐 밝은 색채. 그렇지만 그는 인상주의자들이 작은 점들을 사용할과는 달리 탄력 있는 붓자국들의 선들 사용했고 구불구불한 흐름엔 내면을 반영, 형태감과 실제감도 드러냅니다. 강구하는 산업문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한한 것에 대한 갈망, 이게 반고 그림의 주제의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갖게 되는 번뇌와 고통, 갈등 등을 자신의 그림 속에 솔직하게 나타내고자 했다. 어떤 무한한 것에 대한 갈망, 번뇌와 고통, 갈등 결국 그는 정신적 고뇌로 인해 자신의 길을 자르는 극한의 신경증에 이르러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반고의 옥수수밭과 삼나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작가의 마음 상태를 노출하는 수단으로 마음 상태의 노출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삼나무를 통해 그가 평생에 걸쳐 갈구했던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표현하고 구불구불한 산들의 뒤엉킴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번뇌 감정 담아냈으며 자 여기 옥수수 밭 하늘 여기 소용돌이 치는 붓자국들은 격앙된 마음 상태와 찢기는 듯한 영혼의 느낌을 표현했다. 그래서 뭐가 얘 얘는 얘를 산들의 모습은 얘를 그리고 여기 소용돌이 치는 이 모습들은 얘를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공통점 형태감과 실제감을 표현했다. 차이점 자 이런 거 지적 원리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랬고 대상이나 물체를 중심에 두었고 그런 화면 구성을 했고 색채와 그 대상의 조형이 조화를 이루게끔. 근데 반고는 내면을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밝은 색채, 활력 있는 붓자국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문제는 제가 어, 지금 당장 안 풀 거잖아. 그래서 문제는 추후에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죠.